자,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연정,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고 이래 쭉 가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인사를요, 일부러 쉽게 부릴 수 있는 예스맨들을 고르고 골라서 한마디로 정부 부서의 약체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거에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양반 현대나 이런 데서 사람 다루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죠. 자, MB가 과거 대통령을 할 때 장관들이 원래 이 자기가 뭐 도덕성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가 해먹어도 내가 해먹어야 되지 밑에 있는 자들이 해먹는 거 못 본다, 뭐 그런 사람 많지요. 뭐 대체로 보면 그런 쪽에 도통한 사람이 저거 요렇게 해먹을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해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심을 때는 해먹지 못할, 해먹을 배짱이 없는 사람들을 심죠. 그래서 MB 정권 때 장관들이 대체로 약체였고, 그러고는 이 차관들을 갖다가 박영준이 통제해서 왕차관이라는, 그래서 차관들이 장관을 감시하는 시스템 비슷하게 꾸려놨어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의 MB의 실세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MB처럼 대통령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그리고 장관의 캐릭터를 굉장히 온순한 예스맨들로 배치하는 그런 일들, MB가 했던 일들이 지금 윤 정권에서 장관 함합행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옆에 실세라고 막 설치던 사람들이 장관에 좀 못 갈 거예요. 자, 개국 공신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농공행상 때 한 자리씩 실세 자리를 줘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 옆에 실세라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농공행상에서 배제되고 굉장히 실무형, 소신 없는 형, 이런 타입 인물들이 주요 부서에 공직을 맡고 경제부서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북 첩보기관으로 다시 만들으라니까 그래는 안 하면서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권춘택이 유력하다. 이런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국정원 관심 많은 사람 아니면. 전 주미대사관에 공사를 지냈어요. 그럼 1급 공무원쯤 될 거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협력, 대북 관련 첩보기관으로 국정원을 바꾸겠다면서 굉장히 실무형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왜 그럴까요? 국정원이 힘을 가지고 설치고 이런 것들을 못 보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방부도 그렇게 할 거고 행안부도 그렇게 할 거고 정부 부서들을 다 그렇게 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 정권이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분권적 책임 장관제를 하고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했으니까 책임 총리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를 딱 발령을 내고는 그걸 갖다가 책임 총리제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분권적 책임 장관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문가리하고 참 잘 지내는 것 같으니만 되고 나서 삐걱거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윤이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김한길이가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했는데요. 인위적인 정계 개편 없다. 무르익으면 변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면서 민주 출신 인사 입각,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출발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당 사람들을 입각시켜서 연정,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게 어렵다. 연정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윤은 민주당 좋은 분과 잘 의논해 정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길이가 이 말을 한 것은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데려온 목적이, 특히 김한길이 같은 경우에는 연정, 정계 개편용으로 생각을 하고 데려왔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한길이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연정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것은 김한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이 김한길을 시켜서 이 이야기를 내보낸 거죠. 그러고는 이제 보는 겁니다. 윤이 먼저 이 말을 했다면 공약을 어겼다. 되기 전에는 갈라먹을 것처럼 당시 민주당 측에 온갖 거물을 던져놓고 이제 되고 나니까 입을 닦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나와서 슬그머니 이제 바람을 빼고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은 정계 개편 누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무르익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계 개편을 제가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인위적 정계 개편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니까 예,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는 생물인데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무르익은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요렇게 말하며 정계 개편을 갖다가 선을 꺼놓고 그러고는 지방선거 전에 사실 뭐 연정을 하고 야당 인사를 들르고 이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현 여야 구도에서 변화를 도모해 보겠다. 요렇게 말을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당에 속했다가 이 당이 내 소신을 대변하지 못하구나. 여기서 내 뜻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확신이 들면 다른 시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계 개편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요렇게 말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누군가가 이를 구체화에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김한길이가 인위적 정계 개편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도 그런 거 하다가 다 실패했다. 그러면서 협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자기가 앞으로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연정을 의미하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당제인데 선거에서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새 내각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윤도 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정이나 개헌을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고 대선 때도 그랬다. 그래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탄핵 당시에 제왕적 대통령제 그만하라 했는데 문이 탈청와대 공약했지만 그냥 뭉갰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5년 연장이 되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의 입장을 보면 저도 여우고 선수라서 지금 윤이 현재 권력 유지가 인수위 때니까 큰 소리를 치고 저렇게 하지 좀 있으면 힘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연정하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고 뭐 협치를 하라고 또 개헌을 하라고 말하면 내가 지키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일부러 한다고 되겠느냐. 지방선거도 있고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요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윤이 힘이 빠지면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윤은 5월 10일 날 취임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러요. 근데 6월 지방선거에서 윤이 이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양상이 그냥 윤이 현재와 같은 힘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요. 또 어떤 큰 스캔들이 터지거나 뭔가 대형 폭로가 나오거나 뭐 이러기 전에는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에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윤이 협치니 연정이니 또 개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윤이 대선을 가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적들을 공격을 완화시키려고
연정이니 협친이 분권적 대통령제 운영이니 이랬는데 막상 되고 나서 지금 장관 총리들 발령하는 걸 보면 도대체 분권적 국가 운영이나 책임 총리제나 책임 장관제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김한길이가 이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인위적인 연정도 안 하겠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윤이 굉장히 이 내각에 대해서 그립을 지는 통제하는 힘을 강화하고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고 주변에서는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 아마 한 번쯤 조만간에 야권에 대한 전체적인 검찰 경찰의 사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대대적으로. 지금 보면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지 법카 문제라든지 조국 딸 면허 취소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점점 이제 박철민이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좀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이게 굉장히 취임을 전후해서 심화되지 않겠느냐. 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 조직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자신이 세게 가려면 그쪽을 동원하는 게 제일 쉽다라는 유혹에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